자, 용도지역 지정 절차는 배우셨죠? 네, 읽어드립니다. 원칙.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자, 지금부터 밑줄 그십시오.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무엇으로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 절차 없이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배우게 되죠. 자, 특례는 별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출제 가능한 영역이에요. 네. 용도지역표에서 비교적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먼저 기억본부터 읽어드리고 조문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억본의 내용을 집중합니다. 자, 기억본. 자,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자, 지금도 줄 것입니다. 끝까지.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줄 것이면 돼요.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밑줄 것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읽어드립니다. 줄 것지 마시고요. 이 경우 관계되는 시장물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뭐 해야 되죠? 고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옵니다. 60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오세요. 이해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67페이지 오른쪽 위에 옵니다. 니은번 오십시오. 니은번. 니은번 읽으면 밑줄 읽으면 따라옵니다. 이해를 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세요. 줄만 끄시면서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여기까지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씁니다.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동그라미 1번. 그 뒤에 다시 줄 것이십시오.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줄 것이십시오.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자, 손 떼고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지금도 줄 것입니다. 무엇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줄 것이면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여기까지 줄 것이고 밑에 핵심 콕콕에 보면 요약해서 또 정리를 해뒀다고. 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지금까지 읽어드린 조문, 그 조문을 이해하면은 교재를 읽으면은 수험 준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릴 때는 교재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설명 듣고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수험 준비 된 거니까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걸 따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따라 그리다가 듣지는 못하면은 그 그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설명 듣고 교재를 가지고 수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배우잖아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 절차 없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일정한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특별한 예외를 공부할 거예요. 지금부터.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있죠. 공유수면. 여러분, 공유수면이 뭐죠? 강, 호수, 바다 등인데, 자, 이렇게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모든 공유수면이 아니고 공유수면 중에서 바다의 하나요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인정돼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구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지정할 때 특례를 공부합니다. 설명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인천이에요. 인천. 용도지역은 인천은 인구와 사립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했기 때문에 도시지역이겠죠. 그래서 인천 위에는 인천시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공유수면 바다가 됩니다. 밑에는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예요. 자, 그때 인천 앞바다를 매립합니다. 공유수면 바다를 이렇게 매립을 했고요. 이때 바다의 매립 목적, 인천 앞바다를 매립한 매립의 목적이 송도 신도시처럼 도시개발이 목적이에요.
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바다를 매립을 했죠. 그러면은 바다의 매립 목적은 도시 개발이고 매립구역, 매립구역이 이웃한 인천의 용도지역도 뭐죠? 도시지역이니까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죠. 이 같을 경우에는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특례를 인정합니다. 특례를 인정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과 결정 절차 없이 매립공사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거든요. 그 매립지에 준공인가가 있은 날부터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이웃 용도지역. 이웃 용도지역이 뭐죠? 도시죠. 도시적으로 지정된 곳으로 법적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바다의 매립 목적, 바다의 매립 목적이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도 도시지역이면은, 즉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은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지 않고 매립지의 준공 인가일부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즉 여기서는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이 경우 인천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린 거죠. 이게 기억번이에요. 기억번.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갑니다. 니은번은 아까 밑줄 끄고 두 가지를 했죠. 그 니은번을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설명할게요. 니은번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책 안 봐도 돼요. 교재 보지 말고요. 자, 여러분 여기는 자 이거 보고 이제 그림 보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답과 숭등 농지가 지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땅은 도시지역에 가까우면은 용도지역이 뭐죠? 생산관리지역. 도시지역에 멀리 떨어진 곳은 뭐죠? 농림지역. 오, 정말 좋습니다. 농림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고 도시지역에 가깝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도시지역에 먼 위치에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말할 수 있으면 전문가죠. 이 정도 돼야 전문가 되는 거죠.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걸 알지요. 교재를 외워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고 농림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 많죠. 교재 위주로 공부하면. 자, 농림지역인데 여기는 농림지역 앞바다입니다. 공유수면 바다가 되죠. 바다. 근데 이번에는 농림지역 앞바다, 공유수면 앞바다를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했는데 이번에도 바다의 매립 목적, 바다의 매립 목적은 도시개발이에요. 목적은 도시개발, 항만도시 개발이 목적이에요. 즉 농림지역은 쌀을 생산하겠죠. 이 농림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대도시로 운송하기 위한 항만을 건설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바다의 매립 목적은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은 뭐죠? 농림지역이니까 이번에는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이때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특례가 인정 안 돼. 안 되니까 원칙대로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무엇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은 특례를 인정해서 매립지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 용도지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해 주지만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용도지역 지정 특례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야죠. 안 하니까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구로 용도지역을 결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니은번의 동그라미 2번이 이거잖아요. 봐주시고 왼쪽은 도시지역이에요. 시가지 도시지역입니다. 시가지 인천 시가지예요. 주변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밑에는 공유수면 바다가 있습니다. 공유수면 바다가 있죠. 자, 그때 이번에는 바다를 이렇게 매립을 했어. 매립구역이 왼쪽은 어디에 걸쳤죠? 도시에 걸쳤고 오른쪽은 생산관리지역.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됐잖아. 이렇게 매립구역이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거나 이웃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특례를 인정 안 하니까 원칙대로 무엇을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용도지역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재를 안 봐도 되겠네. 딱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이 교재를 빨리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를 보고 수험 준비하셔야 돼.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자꾸 하시면 안 돼. 이해를 도와줄 뿐이라는 거죠. 이대로 시험 나옵니까? 교재로 나옵니까? 교재. 지문으로 나와요. 조문으로.
그러니까 조문으로 들어가면은 O와 X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교재를 보고 수험 준비하는 게 좋고요. 그림을 도움을 줄 뿐이에요, 현장을. 이걸 자꾸 그림 그리다가 교재의 내용을 놓쳐버리고 하면은 안 되죠. 네, 그래서 필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할게요. 그냥 이 자체를 외워버려.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온 용도지 지정 목적이 같으면은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매립지의 준공 인가일부터 이온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인정이 되는데,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온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매립구역의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한 경우 특례가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전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니까 누가 빨리 교재를 읽어내느냐 싸움이에요. 내일 시험에는 이런 내용을 다시 보셔야 되죠. 그때 누가 이거 순식간에 읽고 지나가는 싸움이라니까. 공법은 천천히 교재를 읽으면 안 돼요. 단어가 보여요. 숫자만 보이고 빨리 읽어야 제도가 훤하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 좀 볼까요? 우리 첫 시간에 오늘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교재를 만지면 안 돼. 또 물어보면은 교재를 만지고 대답을 하고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위로 막 뛰어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앞에 사람이 계셨군요. 자, 저를 보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면 저에게 집중하고 대답하십시오. 오늘 우리 첫 시간에 이런 내용을 공부했잖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되면은 관보나 공보를 통해서 결정 사실을 공식적으로 고시하게 됩니다. 맞죠? 그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 후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어떤 후속 조치가 따르는지를 7시간에 공부했다고. 제목 4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되면은 첫 번째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 후속 조치로서 지행 도면을 고시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뭘 공부했죠? 기득권 보호.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을 고시할 당시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자입니까?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입니까?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착수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지행도면 고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가 뭐죠?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은 정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차 4개를 외우시면 완벽한 수업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이해하고 보고 기억나면 될 정도로 해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재를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법은 목차를 잡으면 3분의 1을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목차를 말할 수 없으면 너무 고개를 숙이고 세부주를 집중하셔서 제도를 못 본다는 거죠. 운전할 때 뭐 3m만 보고 어떻게 운전을 하냐고 사고 나죠. 멀리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방을 주변을 보셔야 되는 거죠. 제도를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공법은 단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지정근자만 외우는 게 아니고 제도를 보는 방법을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넓게 보셔야 돼요. 이것도 순식간에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꼼꼼하게 챙기지 말라고. 대충 철저히.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용도지역 지정 특례 하나가 남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그라미 2번 내려오십시오. 6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중간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에 별표 2개 하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하고요. 참 출제가 자주 되죠. 기억번 67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 기억번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의 어제 찾으셨습니까? 네, 별표 2개 하시고요. 읽어드릴 테니까 내용에 집중하십시오. 다음의 하나의 구역. 다음의 하나의 구역은 박산의 기억부터 미음 5개죠. A부터 E까지 5개. A부터 E 중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A부터 E 중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이 법이 뭐죠?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순서로 본다 이 말이에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이 박산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5개. A와 B를 묶어줍니다. A와 B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한 세트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C, D, E를 앞으로 묶어줍니다. C, D, E는 또 원리가 같기 때문에 셋을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A, B를 읽어드립니다. A번 같이 보죠.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서 지금도 줄 것죠?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줄 것입니다.
B번 어촌어항법상 줄 것이십시오.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자, 이렇게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과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이 법상 무슨 용도지역이죠? 도시지역으로 결정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설명할 거예요. 자, 왜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하는지 그 제도적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제 교재를 보시면 안 되죠. 집중해서 A와 B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용도지역 지정 특례에서 도시지역,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을 공부한. 의제가 뭐죠? 네, 무엇으로 간주한다. 법적으로 간주하는 거죠.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본다, 간주한다. 무엇으로 본다. 무엇으로 간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도시적, 국토계획법상 도시적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되어지는 대상이 A부터 E까지 5개라는 거예요. A부터 B를 설명합니다. A, B는 자, 현장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듣습니다. 설명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는 인천, 위에는 인천이고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인천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세분될 수 있죠. 도시지역 안에 토지의 종류는 모두 몇 개? 16개로 세분되죠. 녹지지역이 몇 개 있죠? 녹지지역은 3개. 보생자,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물어보겠습니다. 그 녹지지역 3개 중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전녹지죠.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유일하게 개발이 허용됩니다. 자연녹지죠. 그렇게 되죠. 오케이, 도시적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십시오. 공유수면 바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천 앞바다는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맞죠? 이렇게 인천과 같이 도시지역에 연접된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에다가 빗금 침부만큼 이 공유수면 바다 위에다가 빗금 침부만큼 항만도시를 건설할 목적으로 항만구역을 지정합니다. 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어항법상 어항도시를 개발할 목적으로 어항구역을 지정고시하면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지정고시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이번 국토교육법상 무슨 용도적으로 도시적으로 결정 정수를 법적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바다에다가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하는 행정적 절차 없이 바로 여기다가 항만도시나 어항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한 거예요. 만약에요, 이런 특례 규정이 없으면은 인천에다가 이제 항만을 건설할 겁니다. 뭐 1부도, 2부도, 3부도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기에 기존의 항만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새로운 항만도시 개발이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이 바다에다가 항만도시를 건설하려면은 인천시에서 도시공관리구로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바다의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공관리구로 위반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럼 이 바다의 도시지역 지정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기초조사 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인천시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게 위반 절차였잖아요. 이걸 인천시에서 결정하려면 관계행정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렇게 5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만 원칙은 도시지역이 될 수 있는 거야, 바다를. 근데 이런 절차 없이 앞으로 항만도시 건설을 위해서 항만구역이나 어항도시 개발을 위해서 어항구역이 지정고시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전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에서 법적으로 간주해 주니까 이 바다를 항만도시나 어항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바다의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이와 같은 행정적 절차 없이도 항만도시나 어항도시가 쉽게 개발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시험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시험 치려고. 시험에 넣으면 답 찾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유형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지금 제가 설명드렸고 방금 이해하셨다고 했잖아. 한 번 더 드려요?
이해하셨거든. 이제 답을 찾으셔야 되죠.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O와 X로 크게 하셔야 되고요. 저는 입모양을 보고 다 체크할 거예요. 틀리시면은 서서 나머지 이번 시간에 나머지 시간을 서서 수업 듣는 걸로 하지 뭐. 틀리신 분은 콜 시작할 거예요. 문제 나갑니다. 항만법상 항만구역의 지정 고시된 공유수면은 항만법상 항만구역의 지정 고시된 공유수면은 이 법상 도시지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오 믿겠습니까? O도 있고 X도 있고. X라고 하시면 누구죠? 누구 X가 나왔는데? 답은 X예요. 왜 틀린지 한번 보십시오. 항만법상 항만구역이 지정고시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그렇게 하면 틀려요. 항만법상 항만구역 지정고시된 공유수면이 아니고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해야 됩니까? 인천과 같은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만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의뢰가 되는 거죠. 시험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항만구역으로서 줄 거잖아.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을 줄 거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만구역 지정고시된 공유수면이 전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되는 게 아니고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해야 됩니까?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수면만 도시적 결정고시가 의뢰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유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로 연습해 보시고 틀려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월달에 모의고사 보면은 많이 맞을까요? 많이 틀려야 됩니까? 많이 틀려보시고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본 시험에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3월달에 보십시오. 그러면 저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선생님 아직 공부가 안 됐습니다라고 이야기. 공부 다 되고 모의고사 보시려면 연습 한 번도 못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연습은 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해보시고 다시 일어서서 그러신 분이 끝까지 완주한다고. 연습의 결과거든 합격은.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공부를 좀 어렵게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해요. 저는 제도를 가르쳤죠. 항만구역이 무엇인지 어항구역이 뭔지 단어 설명을 안 드리거든요. 근데 꼭 단어에 집착을 하는 거야. 항만구역이 뭐죠? 어항구역이 뭐죠? 지금 개인적으로 저에게 묻고 싶어서면 공부방법을 조금 바꿔야 돼요.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무엇인지 개념을 자꾸 정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국어적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자꾸 그렇게 하면은 자꾸 발목이 스스로 잡히고 무너져요. 그래, 항만구역은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어항구역으로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항만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항만구역 지정한다고 했잖아. 어항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어항구역 지정한다고 했거든. 거기에 설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만법상 항만구역을 지정했다는 것은 그 항만구역이 지정되면 앞으로 항만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항만구역이라고. 항만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이 뭐죠? 항만구역. 어항도시를 건설할 목적으로 지정한 게 뭐죠? 어항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어항구역이 뭐냐면은 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천 남동구의 소래포구 아시죠? 저는 좀 자주 가요.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은 어선이 들어오고 잡아온 물고기를 내리고 경매를 해서 이렇게 도메인이 소매에게 넘기면은 이제 횟집에서 받아서 막 회를 썰어 팔잖아. 어선이 입항하고 출항하고 고기를 내려서 경매하고 도메인이 고기를 받아 소매인에게 넘기고 횟집에서 회를 썰어 팔고 이게 어항도시야 전부가. 그리고 항만도시는 인천의 1부도 2부도가 무역항이 들어오고 화물을 선적하고 실어내고 또 수입 상품이 들어와서 또 하선을 하고 그죠? 이런 것이 전부 항만도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인천의 1부도 2부도 3부도가 너무 물동량을 처리하기에 부족하면 턱없이 항만이 부족하면은 그 다음에 4부도를 건설해야 되잖아. 하려면은 인천 앞바다에다가 뭘 지정하죠? 항만법상 항만구역을 지정해버리는 거야. 해버리면은 인천은 도시적이잖아. 이렇게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항만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항만구역이 지정고시 되면은 무슨 용도적입니까? 국토개혁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간주해 주니까 이 바다를 도시적으로 용도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복잡한 도시군 관리의 입안과 결정 절차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런 절차 없이 바로 항만도시나 어항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한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10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입지, 산 동그라미, 개발에 관한 법률, 개 동그라미, 법률할 때 법 동그라미, 상개법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상개법이라고 그럴 거예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개법상 줄 것이십시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지정된 곳은 무슨 용도적이죠? 상개법상 국가산업단지 등이 지정고시 된 곳은 전부 도시적이 결정고시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70년대까지 구로공단이 있었죠. 공장지대였잖아. 구로가 뭐 공장지대였잖아. 거기 공장 그 공해를 배출하는 그 공장들 지금 있습니까? 다 외곽으로 나갔습니까? 어디로 가느냐면은 전부 안산시야공단, 바늘공단을 갔다고. 그러면은 구로공단이 안산시야공단, 바늘공단으로 나가기 전까지 안산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대. 그럼 그 안산 그 갯벌 갈대밭에다가 구로공단을 옮기기 위해서 국가에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안산 갈대밭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한 거야.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그 동네는 무엇이 된 거죠? 도시적인 결정고시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갈대밭을 도시적으로 용도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복잡한 행정 절차 필요 없이 공업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고시 된 곳은 공업도시 개발에 첫걸음을 뗐죠. 이런 동네는 전부 무슨 용도적입니까? 도시적이 결정고시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평촌 신도시 이거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 있잖아요.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그 첫걸음이 뭔지 모르죠. 택지개발촉진법상 뭘 지정해버리죠? 택지개발지구 지정해버립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딱 해버리면은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던 그곳이 무슨 용도이 됩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간주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가 개발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택지개발지구만 지정해버리면은 도시적인 결정고시로 법적으로 간주되니까 그 도시적을 지정하기 위해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그 땅을 도시적으로 용도적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절차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신도시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공업도시 개발의 첫걸음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이고 주거 중심의 신도시 개발의 첫걸음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2번 전원개발촉진법상 밑줄 그십시오.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이죠. 밑줄 꺼놓고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도시지역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대상 CDE를 하고 있고요. E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개 드시고 빨리 고개 드십시오. 책 보고 계시지 마십시오. 앞에 집중.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산이 있고요. 전답과 순등 농지가 있어. 전답과 순등 농지가 있다고. 여기에 마을이 있습니다.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빨리 대답하십시오. 이런 땅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뭐죠? 농림지역. 너무 좋습니다. 농림지역. 이거 이런 그림 보고 도시지역에 가깝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 가운데서 0.00001%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들어가는 거죠. 네. 자, 농림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농림지역 들판에다가 비큼침부만큼 여기다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해버리면은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기 전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이었잖아. 전원개발사업구역만 지정고시하면은 여기는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궁금한 거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무엇인지 시험 내지는 않거든요. 제도를 보셔야 되는데 시험을 위해서는 그 개요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자, 이때 전원은 전기자원이에요. 이거예요. 일렉트리닉, 전기자원. 그럼 전기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이니까 밑에 적으십시오. 이걸 적으십시오. 원자력
화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화력 발전소 적으시면 되죠. 원자력 화력 발전소. 원자력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 고시된 곳은 국토교육청 무슨 용도지역이 됩니까? 도시적이 결정고시된 곳으로 본다. 의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뒤에 읽어야 되죠. 단 수력 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도시적 결정고시 의제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해석하면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지정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거예요. 해석상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했을까? 이야기를 좀 합시다. 보세요. 이게 농림지이고 이게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농경지였다고. 여기다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이 딱 지정되면은 앞으로 발전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농지는 그대로 둡니까? 형질 변경해야 됩니까? 형질 변경, 발전소 부지를 조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밀어버린다고. 밀어서 이제 발전소 부지를 조성하고 일단은 발전 설비들을 실어오기 위해서 도로와 도로 밑에 상수도, 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 맨 먼저 확충을 해요. 밀어놓고 여기는 이제 발전소를 짓습니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거예요. 여기도 발전소 건설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 발전소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살아야 되니까 건너편에 아파트 지어야 되겠죠? 아파트 짓는다고. 가족들이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발전소, 아빠가 발전소 아니면 학교 안 가나요? 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너편에 초, 중, 고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시장 가셔야 되니까 상업시설 들어오죠. 업무시설 들어오죠. 상업시설 다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이 지정되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신도시로 개발이 되잖아요. 그럼 농림지역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은 농림지역을 도시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원칙대로 하려면은 도시군 관리구를 위반하고 결정을 해서 농림지역을 도시지로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복잡한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 결정 절차 없이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주변 지역이 도시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해 줘버린 거죠. 이해가 다 됐죠? 저 A부터 E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낫습니까? 많이 익숙해졌습니까? 많이 익숙해졌죠. 이게 1, 2월, 3, 4월에 또 해요. 5, 6월에 또 해요. 문제풀이 할 때 여기 있는 것들 지문으로 띄워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라고 문제를 만들어서 다시 해요.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그래서 앉아서 버티면은 합격 안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아니 합격하기도 어렵지만 합격을 아니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실제로 강의 들으시면 별일이 생기면 안 돼요. 별일이 생겨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별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별일을. 그죠? 그래서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은 흔들리잖아. 흔들리면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자꾸 하죠. 하다 보면 시간만 가버리고 그러면 자기를 평가를 못하는데 늘 강사 평가만 하게 되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이상하게 가요. 그리고 교재를 못 믿으니까 늘 새로운 자료를 구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자료 수집가만 돼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실력을 못 믿으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길을 구리다 보니까 길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는 거야. 여기 이야기도 옳고 저기 이야기도 옳고 이렇게 해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한 사람의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원 그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시험 치고 끝나버려야 돼요. 여러 명을 알고 있다는 것은 많이 공부를 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래 걸려요. 보통 그래요. 물론 선생님마다 다 뭐가 있죠? 캐릭터는 다르죠. 사람이 어떻게 캐릭터가 동일할 수 있어? 다를 수도 있죠. 그건 캐릭터일 뿐이야. 만약에 캐릭터가 전부 똑같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 매일매일. 그렇죠?
캐릭터가 다를 뿐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별일을 만들지 않고 잘 집중하셔서 열심히 하시면은 대부분 합격한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이죠.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일단 제목을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드십시오. 용도지역 안의 행위 제한. 지난주하고 완전 다르죠. 재미있죠. 진짜 좀 실무하고 관련되거나 시험하고 관련된 내용만 쭉쭉쭉쭉쭉 뽑아서 나가게 되잖아요. 총론이니까 총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좀 다르죠. 내용이 재미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용도지간에서의 행위제한 이런 얘기예요. 행위제한, 저 처음 공부할 때 이 단어 참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잘 와닿지 않더라고. 행위제한 이런 얘기를 평소에 살아가면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 참 낯설더라고. 저도 가슴이 와닿지 않고. 행위제한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 용도지역 몇 개를 배웠죠? 우리나라 국토 첨부를 대상으로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라고 배우셨다고. 그러면은 자, 21개 용도지역, 어떤 용도지역 안에 땅 사면은 그 용도지역 안에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그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법으로 허용할까 제한할까? 제한하겠죠. 행위자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행위자니 무엇인지 알겠죠?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까 배웠는데 건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위자는 곧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건축을 법으로 제한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에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이 가능한지 어떤 건축이 불가능한지를 말해줄 수 없다면 땅 팔 수 없는 거 맞죠? 그러면은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어떤 용도지역에서 어떤 건축이 가능하고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상담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것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을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그 규정을 찾아서 상담이 가능하니까 실무에서.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을 외워야 시험 치는 거예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원칙이다. 단 이때 대통령령은 이 법이 무슨 법이죠? 국토교육법이잖아. 국토교육법 시행령을 말하는 거예요. 국토교육법 시행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도 좋고 국토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해도 같은 말이니까. 교재 볼까요? 69페이지 맨 위에 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자, 원칙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밑줄을 꺼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밑줄을 꺼드리는 지문은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라는 뜻입니다. 찍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핵심 강의가 되는 거라고. 자, 밑줄 꺼으면 좋겠습니다. 지정된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동그라미 하십시오. 제한.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이죠. 그러니까 교재를 빨리 읽어야 이게 보인다니까. 천천히 읽으면 단어만 보여요. 공부는 천천히 읽으면 안 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즉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줄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런 뜻이라니까.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정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을 동그라미 하시면 되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다만 예외가 있어. 내려와요. 동그라미 2번 내려오세요. 다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해가지고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이 이런 경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개별 법률에 의해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기역부터 시효까지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자, 리얼부터 시효까지 묶어요. 리얼부터 시효까지 묶어줍니다. 리얼부터 저 밑에 시효까지 묶어주세요. 앞으로 묶어서 앞에다가 네, 개별법에 의함, 개별법 규정, 개별법 규정에 의함, 개별법 규정에 의함. 용도지간에서의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법 규정에 의하는 경우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리얼번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줄 것이십시오. 농공단지 줄 거예요. 자, 농공단지 어떤 용도지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 제한은 같은 법 동그라미. 이때 같은 법은 뭐죠? 앞에 상계법입니다. 같은 법 이퀄 적으십시오. 상계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 제한은 무슨 법? 상계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듭니다. 자, 읽어드린 방금 교재 내용을 설명할 거예요. 자, 집중. 앞에 고개 드시고. 다시 할게요. 용도지역별 21개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정하는 게 원칙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때 대통령령은 국토교육법 시행령을 말한다고. 그래서 우리 국토교육법 시행령을 보면은 용도지역의 숫자가 21개니까 21개의 용도지역별로 건축 제한에 관한 표 21개의 별표가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된 표가 있다고. 이 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표가 몇 개 있죠? 21개의 표가 있어. 별도로 준비된 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땅 사면은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쭉 표가 있어요. 이 표를 보고 상담하는 거라고. 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땅 사면은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표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용도지역 숫자만큼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표가 있어. 이 표를 활용하고 상담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개별 법률로 따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면은 앞을 보십시오. 앞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전답가송 등 농지가 있구나. 그리고 산 아래에 마을이 있구나. 네, 물어봅니다. 이 땅이 도시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용도지역이었죠?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의 고객이 이 농림지역에 땅 샀다고 이 동네에. 그럼 손님이 물어보죠. 농림지역에 땅 사면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상담하셔야 됩니까? 농림지역은 용도지역 맞죠? 그럼 이 농림지역, 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잖아. 대통령령에 보면은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표가 있잖아. 몇 개가 있죠? 21개. 그럼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표가 있겠죠? 그 표를 보고 찾아서 상담하시면 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우면 좋은데 못 외우세요. 그러니까 표를 보고 상담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면은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표를 실습합니다. 지금부터 그 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70페이지 봐요.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보면은 딱 중간에 보면 핵심 콕콕 바로 밑에 봅니다. 3번 용도지역 안의 건축 제한에 관한 별표 나와 있습니까? 네, 별표 하시라고 중요 표시하시고 동그라미 1번 봅니다. 70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3번 용도지역 안의 건축 제한에 관한 별표 찾으셨습니까? 동그라미 1번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가 나와야지 이 표를 보고 상담하는 거라고. 이런 표가 21개예요. 그래서 책자를 쭉 넘기면은 이제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표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재 93페이지 오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93페이지 오셨습니까? 네.
93페이지 오면은 20번에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93페이지입니다. 20번에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 표가 나와 있습니까? 그 표를 보시면 돼. 농림지역에 땅 사면은 1번 박스 안에 들어오십시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첫 번째 줄 거죠. 자연 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후가 주택은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땅 사면은 농민과 현재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개발이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꾸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도시인이잖아. 도시인은 농림지역에 땅 사서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라고 이게. 농어민 주택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담하면 돼요. 그리고 나보다 봅니다. 제일 끝에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하면 돼요. 그럼 1종 근린 생활시설 궁금하죠? 건축부에서 배울 거니까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답은 여러분 저 농촌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서울로 유학 와요 안 와요? 8살이 됐어. 나는 엄마 아빠에게 하지 인사를 올립니다. 서울로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유학을 갑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 동네 학교 가죠. 그러니까 저 농림지역에도 교육연구실 중에서 중고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 건축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밑줄 긋으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농업용 창고는 지을 수 있죠. 농사 지어야 되니까. 상식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그러니까 용도적인 개념만 알아도 얼추 답을 찾아갈 수준으로 나온다고 나와도. 그러면은 고개 들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다시 오셔야 돼. 69페이지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69페이지. 69페이지를 빨리 오셔서 펼쳐놓고 고개를 드셔야 돼요. 이렇게 21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개별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예를 들면 용도지역, 농림지역은 용도지역이죠. 이 농림지역에 보십시오. 농림지역에 여기 빗금 침분만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상계법이죠. 상계법상 여기에 농공단지가 지정돼 있다고. 상계법상 농공단지가 지정돼 있어. 농공단지가 지정된 토지는 봐요.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따로 받는 거야. 그때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죠. 그럼 봐요. 내일 여러분이 농림지역 안에 농공단지 토지 상담을 할 거예요. 여기서 농공단지 안에 토지 상담하실 거라고, 손님을 만날 거라고. 그럼 여러분 오늘 저녁에 무슨 법을 찾으셔야 됩니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서 이 상계법을 보면은 농공단지에서는 이런 용도, 이런 종류, 이런 규모로 건축할 수 있다고 건축 제한표가 나와 있어. 이 상계법이 규정한 농공단지에서 어떤 용도, 어떤 종류, 어떤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지, 자, 이 법을 읽으세요. 이 부분을 읽으시고 이것을 그냥 둬야 됩니까? 프린터 뽑아야 됩니까? 프린터 뽑고 이것을 서류 가방에 넣고 내일 고객과 마주 앉아서 고객이 농공단지에서 어떤 건축이 가능합니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농공단지에서 건축제한은 상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컨설팅 준비를 할 수 없고 그분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험은 이걸 내는 거죠.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인 경우 건축제한은 농지법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믿겠습니까? X. 농지법이 아니고 뭐죠? 상계법 규정에 의한다.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외우라는 거지. 왜 외워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에 의합니까? 상계법입니까? 상계법이라고 하는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제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외워야 돼. 농공단지는 상계법이라고. 이해하셨죠? 네. 이해가 안 되면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인터넷 강의를 돌리고 또 돌려서 반복하셔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다음 주에 체크했다가 저에게 쉬는 시간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되잖아. 그럼 생각보다 친절해. 오시면 친절하게 잘 해드린다고. 놀러 오세요. 미연번 농림지역 중 밑줄 것이십시오. 농업진흥지역 줄 거예요. 보전산지 밑줄 거예요. 초지 밑줄 거예요. 몇 개? 3개.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토지, 보전산지가 지정된 토지, 초지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제한은 각각 개별법인 줄 거죠.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과 같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대로 외우시면 되죠.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외워야 될지를. 여러분,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제한은 농지법 규정에 의합니다. 농림지역 중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합니다.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제한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거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 봐주시고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농림지역인데 여기 농림지역인데 이만큼 보십시오. 빗금 침부만큼 농림지역 안에 여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거죠.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안에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법인 무슨 법?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제한은 무슨 법? 농지법 규정에 의한다. 이걸 외워야 답을 찾는 거라고. 농지법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에서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표가 있다고. 이 표를 보고 상담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지법을 찾아야 되죠. 근데 이제 성적이 안 나오시면 이걸 보는 거. 나는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컨설팅 하실 때는 여기서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는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자기는 농업진흥지역이 무엇이라고 캐션마크를 붙이면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계속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러면은 어렵게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농업진흥지역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농지법상 용도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농지는 공장 짓겠다는 겁니까? 아파트 짓겠다는 겁니까? 농사 짓겠다는 겁니까?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딱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해보자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사 짓자는 땅이에요.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거죠. 단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단어를 보셔야 됩니까? 제도를 보셔야 됩니까? 제도. 나중에 외우는 거 보면 숫자만 뽑아서 다 외우는 거죠. 제도를 못 보는 거야. 질문은 단어만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나요. 물론 물어볼 거 많아. 처음에는 막 궁금하죠. 입안이 뭐지? 수립이 뭐지? 선생님 어떤 경우는 입안하죠. 어떤 경우는 수립을 쓰죠. 물어볼 일이 많죠. 선생님 승인 받고 허가를 받잖아. 허가는 뭐죠? 승인은 뭐죠? 인가는 뭐죠? 막 이렇게 묻고 싶은 거야. 이런 것은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버리면 공법입니까? 행정법입니까? 행정법이 되고 행정법 우리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공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니까 안 가르치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단어는 필요. 누구에게 허가 받는지 건축허가를 누구에게 받는지 손님에게 설명하면 되지. 허가의 뜻을 고객에게 설명하지는 않잖아. 고객님 건축은 허가 받으셔야 돼요. 구청에 가서 허가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업무가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 시험 범위라고. 근데 고객님 이리 오세요. 허가라 하면 적으세요. 그분이 여러분 앞에 상담하고 시험 치게 계약서 쓰기 위해서 도장을 안 찍죠. 다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을 하면 안 돼. 허가도 설명을 하면 다 가버려요. 인가가 뭔지 승인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 맞도록 제도를 보시면 되는 거지 단어를 새기지 말라는 거죠. 그럼 행정법이 되고 이상한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충 하되 철저히 하라는 얘기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충 철저히 하라. 그러니까 공법적 내용은 철저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대략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요? 3, 4년 공부하실 거예요? 1년 만에 끝낼 거예요? 1년 만에 끝내야 되니까 필요 없는 것은 빨리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강철저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전산 여러분 농업진흥지 농림지역인데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지정돼 있어. 이렇게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제한은 무슨 법이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는다라고 외우시면 되는 거죠. 보존산지는 산지인데 개발 목적의 산지입니까? 보존 목적의 산지입니까? 보존 목적의 산지에 불과한 거예요. 더 이상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농림지역인데 초지법상 초지가 지정된 거죠. 초지법상 초지 무슨 초? 풀초, 땅지 더 이상 이하도 아니라니까. 풀밭이에요. 그냥 풀밭이 아니고 대관령에 가면은 양떼가 목장을 뜯고 있죠. 목장을 뜯는 게 아니고 풀을 뜯고 있죠. 죄송합니다. 대관령에 가면은 양떼가
풀을 뜯고 있죠. 목장을 뜯는 게 아니고 그 사료작물 재배지, 그 사료작물 재배지를 목초지를 이제 초지법에 의해서 이것은 그 양떼나 소떼를 기르기 위해서 사료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땅이라고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로 지정 곳이 하면은 초지법상 초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초지 안에서는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는 무슨 법? 초지법이라고 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 초지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상계법 등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찍어드린 거 리얼본하고 미연본이 주로 출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더 추가하면 시옷 정도까지 이 정도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다 외우라고 요구합니까? 필요한 것만 합니까? 필요한 것만.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은 여러분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또 대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모양이 어려워지고 여러분에게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잠시 휴식하고 마지막 시간 준비하겠습니다.